혹시 제가 어제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신 분? 네. 이해가 되시던가요? 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무슨 설명을 하고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고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요번 주에 혹시 이게 뭐야 그 집짓기 학교가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렇다 할 곳이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52때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아무리 이제 서울 쪽이다 보니까 조금 자재라든지 이런 거 공구를 많이 쓰고 아무리 위쪽은 추운 지방이니까 우리 남쪽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 단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강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양반이 굉장히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몇 군데를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한 시간을 쭉 설명을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기 뭔가를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근데 내용은 되게 깊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앉아있던 분들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듣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이게 수업을 하는데 이런 수업을 하는데 혹시 나도 틀린 게 있을 거고 최근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못 찾아온 게 있는가 싶어서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되니까 저는 사실 교장 선생님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수업 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한 3주 전에 교장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이제 연락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수업해줄 강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만나 뵙고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뵀어요. 처음 뵈면서 사실 저는 집짓기 학교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초보였을 때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저는 목수 생활을 4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흙집 짓기를 몇 채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게 저희가 또 교사 출신이잖아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집짓기 학교가 커리큘럼이 완전히 직업 훈련식으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는 곳에서도 사실은 거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10%도 안 돼요. 5%도 안 되고요.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제공했어요. 제 경험도 있고 생각도 좀 했는데 결국은 집에 대한 스스로 집짓기 학교니까 스스로 집을 짓는 실기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을 거예요. 2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뭐 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알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기초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냥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라. 네. 그리고 이 초급 단계로 그냥 가라 스스로 할게요. 첫 번째는 그러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교장선생님 취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요, 제가 뭐 여기서 돈을 받고 수업을 받아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 뭐 칭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학교라도 운영을 하시면서 뭔가 성과를 그리고 당신이 이제 겪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새로 짚짓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인건비로 치면 저는 마이너스예요. 오늘도 저희 강 과장, 박 대리, 김 팀장 저 데리고 들어오면 저 50만 원 받는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 김 팀장만 30만 원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는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자재는 제가 거래처에서 가지고 오니까 좀 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 이런 학교가 이런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말고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사실은 뭐 저는 다른 목적이 또 있긴 하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교육 건축을 알리는 게 제 목표죠. 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오는 거죠. 솔직히요. 근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교장 선생님의 취지가 되게 좋아서 들어왔고 저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대신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현장을 공개한 것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시간대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 가서 저희 시간이 맞으면 방과자분들 현장에 있거든요. 뭐 오랫동안 설명 못 하더라도 현장에 오시면 현장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시간대를 맞춰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생님 전화번호가 왜 됩니까? 제가 카톡에 가서 올려놨는데. 네네네.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애 친구가 이런 거. 문자로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요. 여기 문자로요. 지금 제 이름 써주세요. 문자로 제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여기 수술학교 수강생을 하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미란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장 실습이 견학이 한 번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보시고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릴 타이밍 때 여러분들을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골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방통을 골조를 하고 방통을 치고 전기를 깔 때가 제일 볼 게 많아요. 제일 볼 게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3주째인데 골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뭐 2시간 안에 다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질문이 제가 2주 받아보니까 되게 핵심적인 걸 탁 질문하시더라고요. 되게 필요한 것들을요. 여러분들 질문도 수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골조에 대한 것을 쭉 한번 나열을 해드릴 거고요. 벽, 지붕, 헤더, 블로킹하고 방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기할 게 많지만 간단한 얘기를 하고 방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단열, 석고, 합판,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창호, 도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도 2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3주째를 하고 아마 이 집 짓는 거에 거의 다 들어가죠. 뭐 4주째는 타일, 도배, 마루, 전등 저거 뭐 할 게 뭐가 있노?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상 지금 요번에 어제 건축주 미라기 건축주가 어제 방 이렇게 창문을 하나 수정해달라고. 건물이 막 올라가니까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땅바닥에 있다가 도면으로 보다가 갑자기 기초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그게 입체감이 딱 생겨서 3D로 하고 보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1층 벽체가 하나 딱 쓴 걸 딱 보더니 높이가 이게 시각적인 높이가 아니라 현실적인 높이가 생긴 거죠. 2층에다가 창문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얘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사실은 현재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긴다니까요. 생기시죠? 전에 뭔가 막 하실 줄 아시던데 저기 계시는 저기 저 근처로 막 뭐가 자꾸 생겨요. 자꾸 생겨요. 네. 디테일하게 생기면 이제 멘붕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네. 내가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 15만에 들어갔어? 우와 씨. 열받죠. 네.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서도 저기 제가 빌더들을 하고요. 그 사업자 이제 시공사 대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남기면 25%고요. 적게 남기면 10에서 15%. 손해 보면 더 하지만 여러분들 집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이게 그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다 찾아보십시오. 많이 남기는 곳은요 자재를요 여러분들요 빼먹든지요 인건비를 깎든지요 다른 거. 정상적인 시공사. 제가 정상적인 시공사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뭐 실내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동네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집을 전체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벌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 전 재산이잖아요. 그거였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차이 난다고. 여러분 정상적인 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2억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 뭐 자기가 2천 3천 먹고 뭐 1억 7천을 썼다. 그거 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아니냐 여러분들. 저만 해도 저희 차가 4대인데요. 사무실, 보험료, 세금 수천만 원씩 깨지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 시공사한테 안 맡기셔야 돼요. 동네에서 산다 업자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시장이 건축 시장이 신뢰가 없는 거죠. 자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사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사업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축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수도권에 있는 몇 퍼센트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없이 집을 짓는다? 여러분들 AS는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요. 자재, 인건비, 여러분들의 돈이 다른 데 쓰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어야죠. 그래야지 부가세. 여러분 부가세 자영업 직영한다고 부가세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가세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회사가 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2년 동안 AS는 어떻게 받으실 건데? 여러분들 가전제품 하나도 삼성 가면 제가 뭐 1년도 채 안 되는데 어떤 거는 6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게 10몇만 원 달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AS 해야 되잖아요. 10몇만 원 주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들 AS야. 미래는 있겠죠. 이거 안 갇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런 안 갇혀진 데가 법을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정상적인 집 짓기 하시면 골조, 방수, 방통, 단열, 석고, 합판, 전기, 설비, 창호, 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예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현장 가면 그래서 맨날 지저분해. 맨날 페이블 막 다 정리해줘야 돼. 맨날 뭐 갖다 받쳐야 돼. 가서 뭐 씨발 이렇게 해. 뭐 안 돼. 이게 구부정한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건축주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그럼요. 골조요. 벽부터 가볼게요. 이걸 누가 할까요? 끄면 되는 거야. 골조. 이 벽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벽체를 얘기하는데 골조에서요, 여러분들 그 이제 토대부터 가져야 되겠죠. 그 이런 공차를 안 따라 안 해요. 지금. 우리 생각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꼭 거기서요 두 번째 지금 끝에 영상인 것 같은데 잠깐 봐볼게요. 요거 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용이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요거 보신 분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은 그 여러분 때문에 토대 수평 잡기 또는 기초 수평 잡기 더 나아가서는 골조 수평 잡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경량목조에서 수평 잡는데 토대 수평을 잡는데 대패를 사용해야 된다. 뭐 어떤 분들 또 이제 쐐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분분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과 그 팀장의 권한일 수 있고 그 시공사의 이제 시공되는 것을 보고 시공사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표인데 대표가 또 결정해주는 요소들도 꽤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답은 없는데 사실은 오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패로 이 수평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그 얘기 좀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로 대표로 수평 잡는 거는 이제 가급적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닥 이 바닥을 먼저 최대한 수평을 잡습니다. 네, 최대한 수평을 잡는데 레벨을 다 찍어가면서 수평을 잡고 거기에 이제 이 수평을 잡은 뒤에 이 기초 수평의 상부 수평을 또 최대한 정밀하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평에 약간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로 많이 나는 게 한 6mm 정도 수평의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6mm가 여기가 여러분 슬럼프라는 게 있거든요. 레미콘에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물이 많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장을 쫙 하드려야 돼요. 나중에 굳으면서 그 공간을 그 슬럼프 이제 많이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저희들이 지금 기초 지역에서 이제 기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대부분 콘크리트 주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조 주택을 해서 기초를 놓는 분들이 아니라 아직 지방에서는 콘크리트를 하면서 기초를 놓고 건물을 올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들 콘크리트 기초의 그 차이가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철근이 잘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잡기를 하는데 그 철근을 다시 잡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 레벨을 정확하게 안 잡아요. 그래서 슬럼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슬럼프 12 정도를 이게 표준인데요. 그러면 뭐 1cm, 2cm 이게 차이가 나죠. 굳으면요. 차이가 나요. 근데 현장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현장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펌프카를 대고 펌프카에 실력이 있으면 그리고 미장 잡아주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기초를 놓는 사람 실력이 있으면 1cm, 2cm 아까 슬럼프 정도의 그런 레벨만 차이가 나요.
근데 현장 조건이 다 깨지면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세요. 여기 기초를 친다고 생각하고요. 현장 조건이 아주 안 좋아. 내가 어떤 펌프카가 사장이 잘하는지 몰라요. 미장이 누가 잘하는지 몰라요. 목수가 수평을 잘 잡는지 얘가 목 구조를 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하면 안 되겠죠. 기초 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경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 올라가서 하면 절대로 지난번에 여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슬럼프 때문에 이게 1cm에서 1.5cm, 2cm까지도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근데 이게 대략 그냥 10m, 10m, 10m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니까 10m, 10m, 10m를 하면 40m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넓이가 있으니까 그 슬럼프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최대 많이 나는 게 6mm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그만큼 이제 잡아낸다는 거죠. 어떻게 잡아내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땅바닥에서 땅바닥에서부터 저희들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통은 건축주님이 뭐 예를 들면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저는 건축비에 이걸 넣어요. 평탄 작업하는 걸요. 저희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지대력 검사나 뭐 이 검사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님이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무슨 검사죠? 그 땅의 상태를 검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아 그게 그 저기 뭐야 치시면요 조사해 주는 곳이 있어요. 네. 뭐 지질검사 뭐 지내력 검사. 네. 그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근데 거기에 집이 원래 있었어. 원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허물었어요. 그러면 그 집 상태가 수평이 맞아 있으면 그 정도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사실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탄 작업을 하잖아요. 제가 토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골조 때문에 하는 건데 평탄 작업을 할 때 포크레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쭉 평탄 쫙 하고 다져서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더 들어가서 땅 레벨 다 찍어줘요. 찍으면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60m 합시다. 저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다 우리 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요. 그러면 약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아무리 포크레인이 가지고 이게 포크레인이지 않습니까? 이 포크가 이게 그 정도 두께가 되기 때문에 10cm 레벨 차이가 납니다. 땅바닥으로. 그러면 그걸 다져가지고 이제 10cm 정도 잡아주고 다시 요거를 칠 때 제가 초기에 이 콘크리트 기초하는 사람들 불러서 치니까 이 레벨이 1, 2cm가 아니라 3, 4cm 정도 나는 거예요. 많이 나면 조건이 안 되면 막 엄청나게 나죠. 이게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목수들한테 이 기초를 우리는 통기초를 치니까 목수들, 그러니까 경량목조 목수 팀장한테 제가 그거를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쳤어요. 치고 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위에 골조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 기초 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기초하는 사람 몇 사람 전문가 한 사람 불러가지고 쳤어요. 쳤더니 이게 정말로 레벨이 2, 3대로 나요. 요거만. 전체가 아니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평 잡을 때 미장을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한번 쭉 하고 빠지면요. 내려앉거든요.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내려앉은 약간 내려앉거든요. 또 한 시간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1시간 지날 거 아닙니까? 다시 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6mm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든지 6mm면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쵸? 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동상이에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수직과 수평 27에 제일 중요하다. 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수직과 수평이 안 맞으면 결국엔 골조도 수직과 수평이 안 맞을 거고 문이나 창문에서 다 티가 나고 나중에 어디서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도배와 타일에서 티가 나요. 네. 이거 건축은 전체예요. 내가 타일 할 줄 안다? 그런 거 덮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mm 정도. 6mm 정도 수평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제 기초에서 타설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거의 안 난다고 보는 게 맞고, 그거를 또 수정을 또 이제 수평을 잡기 위해서 좀 세기를 박아서 6mm의 오차 범위를 또 수평을 잡습니다. 이쪽에 지금 기점이 딱 붙어 있죠. 지금 보시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손톱을 한번 봐보죠. 여기서 이제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세게 된 얘기 좀 나중에 드릴게요. 도배 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대패하고 세게 차이. 124는 4mm, 요거는 5mm, 그다음에 6mm, 최대 6mm 지금 6mm 차이 나는 거죠. 유튜브 들어가서 확대하시면 좀 세기를 글자가 나와 있어요.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꽂고 있는 거고, 최대 많이 나는 곳이 그러니까 쭉 가면 조금 더 멀어지는 곳이 이거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6mm 정도의 오차가 나고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 6mm라고 해도 지금 보면 이 기초를 잡을 때 최대한 수평을 잡지만은 이 멘탈이 상황이 굳어가면서 약간씩 귀복이 생겨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세기로 그래서 이건 수평이 이제 뭐 거의 완벽하게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목수들이 쇠기를 박아서 수평 전체를 다 이렇게 잡습니다. 자, 쇠기는 이렇게 이제 지금 에란카 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평을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평을 잡은 다음에 고조가 올라가면 보금대 에란카예요. 수평과 조직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잡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초 수평은 GL 바닥이 최고 이제 먼저 잡아주고요.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한 7cm 뭐 많이 나면 전체적으로 사각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이제 5mm, 4mm, 6mm로 기초를 잡고 수평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6mm의 차이를 토대를 깔면서 다시 한번 전체 수평을 잡아서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뭐 기초 또는 토대의 수평, 또 더 나아가서는 지혜의 수평 이걸 잘 잡아내주니 결국에는 골조에서 수평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은 골조 올라가면서 또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게 기초 지혜 수평 잡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초 수평 잡고 토대 수평 잡은 다음에 이제 40m가 프레임까지 맞는다는 거예요. 이 수평이 이렇게 이렇게 거의 사실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하면 안 되죠. 프로가 해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이어서 이거를 또 갈아 올릴 거니까 편집을 해서 선생님 저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틀어진다 했잖아요. 틀어지면서 또 수평이 안 맞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좀 이따 얘기해요.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수평이 정말 완벽하게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대단히 좀 이렇게 잡아내야지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골조가 또 올라가고 향후 수십 년, 50년 이상 거주할 곳인데 이렇게 수평을 완벽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저쪽 우리 주차석 갔잖아요. 여기 주차석 했을 때 6x6를 안 쓴 이유를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6x6는 이렇게 남은 거 같죠? 6x6 6인치 6인치짜리 제가 저쪽에 주차석에 안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몸체가 얘도 여기 있잖아요. 그 수익목으로 쓰면 함수율은 19%안 될 겁니다. 더 높을 거예요.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함수율이 19%에서 18% 사이예요. 19%라고 최대치 19%인데 안에 있는 물을 그만큼 빼는 거죠. 뒤틀림 현상은 뭐 나이테라 성장 배경 때문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 때문에 뒤틀림 현상도 있지만 마르면서 뒤틀리는 거죠. 마르면서 뒤틀리는데 얘는 19%가 훨씬 이상일 거예요. 얘네들가요. 근데 두껍기 때문에 뒤틀리는 현상이 되게 많겠죠. 근데 저 주초석이 약하죠 지금요. 그러니까 전체 이런 통기초에다가 나무를 묶는 거하고 주초석 요만한 거 하나에다가 나무를 묶고 놓으면 뒤틀리면 저 주초석이 쫓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겠죠. 이제 밑에 이제 기초인 이제 우리가 이제 빔 깔고 할 건데 그래서 그 2x6죠. 요런 각재를 붙여가지고 빔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뒤틀림을 서로 잡아주죠. 이거는요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이 한옥이에요. 한옥을 보면 한옥 잠깐 설명할게요. 기둥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기둥이 뭐 그 이제 이렇게 이 동그란 거 할게요.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저쪽 뒤에 또 하나 있고.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도리를 이게 십자로 된다면요. 도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맞춤이라고 하거든요. 짜서 맞추는 거예요. 도리도 서로 맞추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얘네들 부재가 엄청 굵죠. 한옥은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밑에 기초. 그 위에 또 들어가죠. 네. 창방, 방이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뒤틀리면서 서로 뒤틀리면서 탁 잡아주는 거예요. 네. 서로 뒤틀리면서. 하나만 냅두면 휙 돌아가는데 이식 얘가 요놈이 탁 잡아주고 얘를 탁 잡아주니까 최대한 안 들어가 있는. 근데 이게 약하죠. 많이 깎아놨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표준사 얘기했지만 나중에 뜯어보면 이게 좀 엇나가면서 부러진 것도 있고요. 튕겨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얘는 함수율이 엄청 높은 거고요. 얘는 함수율이 이게 그래서 가공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SPF라고 소나무 종류인데 SA 같은 거 전염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얘가 실험을 해가지고 19% 했을 때 뒤틀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뒤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닥 부분이잖아요. 질문하시는 분은요.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두 떡, 세 떡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세 개를 치고 또 위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얘네 뒤틀림이 건조해가 최소화하면서 위에 또 하중이 또 눌리죠. 이게 하중이 눌리기 때문에 이 뒤틀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 있는 것들은 뒤틀림이 있겠죠. 혼자 이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뒤틀림 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하중은 거의 다 커버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그 뒤틀림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있으면서 타일의 그 매지 부분이 이렇게 금간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경량목차는 그게 다 나와요. 나중에 우리 이제 저희 같은 직원이 이제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베이스 넣고 다시 넣거나 코마 같으면 일로코마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려요. 그거는 이제 하드가 아니라 나무가 이제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건 봤으니까 오늘 제가 자주 올린 걸 한번 볼게요. 골조에 대한 거는 너무 뭐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희 시방서 중에 골조 쪽에 시방서를 제가 여기 옆에다가 기초 옆에다가 단열하는 건 저 북쪽 위에 지방서라는 걸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벽체 단열, 외단열이 되게 제가 단열은 외단열, 내단열, 중단열이 있는데 중단열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단열을 안 하는 경우에 나무는 사실은
그런 현상이 좀 적어요. 특히 남쪽은 적은데 위에 쪽은 사실은 결로 현상도 좀 있을 거예요. 외단을 안 하면 추운 곳 있으니까. 거기는 그 추운 지역 마이너스 뭐 여러분 지금 남자분들 계시지만 좀 위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도, 25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은 위에서는 이렇게 기초 부분에 여기 단열을 해주는 게 좋고, 요건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뭐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미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사 지으면서 예, 요런 방식으로 사용한 거를 이제 우리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건 좀 올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외단열을 한다고 하면은 그 네. 외단열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이기만 하는 겁니까? 하고 나서 또 다시 그거는요 공법에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조주택 외단열을요 그 스카이트가 있어요. 그게 좀 저기 등급이 좀 높고 해주면 웬만하면 국적에서도 여기 괜찮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 외단열을 하고 다시 뭔가를 받고 다시 예 작업을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저기를 그렇게 짓는 네, 거예요. 네, 네. 조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남쪽은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보통 그 정도로 하면 평당 100만 원 이상 올라가요. 조족이 제일 비쌉니다. 근데 저는 조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단가도 많이 비쌀 뿐만 아니라, 예, 여기서 목조주택 조족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테스트를 그래도 서울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단가가 1.5배 더 뛰어버리니까 조정은 차라리 안 해요. 어쨌든 그렇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토대 놓기 지난번에 했지만 첫 번째 수업 때 토대 놓기도 할 겁니다. 토대 놓기 가능하겠죠, 팀장님? 두 사람은 안 들어가는데 두 사람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죠. 박대리는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토대 놓기까지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토대를 놓을 건 여기 물 끊기 부분은요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요거 여기 우리 시공한 거에다가 볼게요.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요. 이거는요. 아까 이제 물 끊기 부분 실제로 못 보셨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물끈기 돼 있죠? 여기 딱 미은자로 되어 있죠? 나중에 사실은 예, 조족하려면 이게 좀 더 나와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고 여기 딱 끊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새는 겁니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안 하는 것도 있고요,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외벽에서 외벽 여기서 하는 거 없더라고요. 화면상 이게 다 물끊기라 생각하고 외벽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살짝 끝에 띄우는데요. 그러면 비 같은 게 오죠. 그러면 외벽이 여기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로 물이 살짝 탈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미연에. 그러니까 외벽이 여기 조금 이게 확대돼 볼게요. 여기까지 조금 내려오게 해서요. 비가 오면 이렇게 바깥으로 새게. 요 5cm 정도 되는데 못 올라가겠죠. 물이 이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겠죠. 물이 넘치지 않는 이상요. 홍수가 나가지고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끈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EPS 단열하고요. 이 단열재에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 등급을 다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단열재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단열재는요. 이따가 단열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열관리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알값으로 가는 거라서 그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에란카예요. 여러분 지금 나눠드렸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그럼 갖다 주실래요? 제목
제법 무게가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녹트론 있었는데 이거 안 쓰죠? 안 들어있죠? 이거 녹습니다. 그 도움이 안 되는 건. 근데 스테인레스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죠. 이게 몇 개 정도 들어가죠? 식당이?